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머리카락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흰머리가 늘어난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글자가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신문 글씨를 읽을 때 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야 하고 휴대전화 화면도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 연구를 보면 노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속 환경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몸이 늙어가는 속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식품 하나와 그리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세 가지 식재료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오래전부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러 학술지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가운데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품 항산화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블루베리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식재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식재료들이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소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향신료 가루들입니다. 작은 병 하나에 담겨 있는 그 평범한 가루들이었던 기준에서는 블루베리보다 수십 배 높은 항산화 수치를 보인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젊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강은 언제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식습관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 변화를 늦추는 대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세 가지 향신료 가루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천천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발견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학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뜻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근육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나쁜 존재만은 아닙니다. 세균을 제거하거나 면역 반응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질 때입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포의 단백질과 지방 구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과정을 산화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철이 공기 중에서 녹이 슬듯이 우리 몸의 세포 도산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산화 과정이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또 하나는 눈 속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입니다. 머리카락 색을 만드는 세포를 멜라노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는 매우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멜라노사이트 기능이 약해지면 머리카락 색이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 속에는 빛을 감지하는 망막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눈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저녁이 되면 시야가 흐릿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가운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는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산소와 영양을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모세혈관의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일부 혈관은 기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혈관을 연구에서는 고스트 혈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머리카락 뿌리와 눈 세포 역시 충분한 영향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머리, 눈, 피로 집중력 저하 같은 변화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경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연구에서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몸속 산화를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 가운데 하나로 항산화 식품이 이야기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화의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산화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세포에 부담을 주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머리카락의 색이 점점 옅어지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연구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몸속 산화를 완화하는 대도움을 줄 수 있는 식습관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은 산화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다. 이 말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식물 색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 가운데 하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 식습관을 이야기할 때 블루베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가 있습니다. 식품 연구에서는 각 식품이 얼마나 강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오락지수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특정 식품이 활성산소를 얼마나 잘 중화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항산화 능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으로 블루베리를 살펴보면 대략 100g 기준으로 4,000에서 5,000 정도의 수치가 보고됩니다. 이미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고 놀라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향신료들이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값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블루베리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수십 배 가까운 값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식품은 아주 비싸겠지. 아니면 특별한 건강식품 매장에서만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 음식에 향을 더하기 위해 아주 소량 사용하는 향신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향신료들은 마트 조미료 코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병 속에 들어있는 가루들이 실험 기준에서는 블루베리보다 훨씬 높은 항산화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품 연구에서 말하는 항산화 수치가 곧바로 건강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측정된 값과 실제 사람의 몸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 식품 하나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항산화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보다 높은 항산화 수치를 보인 그 향신료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소개하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계피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향신료 정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양식물로 주목받고 있는 모링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언급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구강 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영양 밀도가 높은 식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연구자들은 이 향신료들을 아주 소량씩 식단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양입니다. 향신료는 많이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요거트 위에 가볍게 한번 뿌리거나, 과일 위에 조금 더하거나, 따뜻한 음료의 소량을 섞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칼을 들고 요리를 새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소 먹는 음식 위에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건강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이다. 오늘 이야기하는 향신료 가루도 바로 그런 작은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침 식탁 위에서 단 한 번 가볍게 더하는 선택이 몸속 환경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균형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식습관은 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향신료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한 향을 떠올리는 향신료. 하지만 전통의학과 현대 연구에서 이외로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 바로 계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계피가 건강 식습관,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가루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달콤한 향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릴 때 먹던 수정과나 달콤한 디저트 위에 살짝 뿌려지는 향신료 정도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계피는 단순히 향을 더하는 재료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 의학 기록을 살펴보면 계피는 오래전부터 몸의 순환을 돕는 식재료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전통 기록만으로 건강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연구자들은 이 식재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계피에 포함된 식물, 성분이 혈관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에서 직접 이어지는 큰 혈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모세혈관입니다. 사실 우리 몸 혈관의 대부분은 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산소와 영양을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도시의 큰 도로에서 골목길로 이어지는 작은 길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모세혈관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벽에 탄력이 줄어들고 혈류 흐름이 둔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두피와 눈은 모세혈관 의존도가 높은 조직입니다. 머리카락 뿌리에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혈류가 약해지면 모발을 만드는 세포 역시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거나 색이 옅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 역시 비슷합니다. 망막에는 수많은 미세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빛을 감지하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혈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 연구에서는 혈관 건강을 돕는 식습관이 중요하게 이야기됩니다. 계피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계피에 포함된 식물 성분이 혈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속 식습관에서 혈관 균형을 돕는 식재료로 관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피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에 아주 소량의 계피 가루를 더하는 습관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위에 살짝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플레인 요거트 위에 가볍게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따뜻한 곡물죽 위에 소량을 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향신료는 많이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양이 적당합니다.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숟가락 끝 정도면 충분한 향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계피 제품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계피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카시아 계피입니다. 또 하나는 실론 계피입니다. 두 종류는 향과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카시아 계피에 포함된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습관으로 장기간 사용할 목적이라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비교적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장지에 실론 또는 스리랑카산 계피라고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입니다. 어떤 식품이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 습관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아주 작은 양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와 계피입니다. 바나나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계피의 향이 더해지면 별도의 설탕 없이도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는 조합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이렇게 보면 계피는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생활 속 향신료입니다. 그러나 작은 향신료 하나가 식습관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균형을 지키는 대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항산화 연구에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해 주목받은 향신료, 바로 정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향이 어떤 식재료인지 그리고 왜 건강 식습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지 차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계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향신료라는 것이 정말 건강과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 사실 향신료는 단순히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보존과 위생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향신료에 천연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현대 연구에서도 향신료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가루 정향 역시 그런 향신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향은 작은 꽃봉오리를 말린 향신료입니다. 모양이 모처럼 생겼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클로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향이 매우 강하고 조금만 사용해도 음식의 향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 요리를 할 때 많은 양을 사용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식품 연구에서는 이 작은 향신료가 놀라운 항산화 수치를 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오락지수라는 기준에서 정향은 매우 높은 값을 기록한 식재료 가운데 하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실험실 환경에서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건강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정향에는 항산화 식물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향이 오래전부터 사용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강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향은 입안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정향에 포함된 유제놀이라는 식물 성분이 구강 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성분은 세균 활동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강관리 제품에서도 정향 성분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입안 건강을 단순히 치아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구강 환경과 전신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몸속 염증 반응과 관련될 가능성이 연구에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구강 세균 이혈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안 환경이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안은 몸 건강이 첫 번째 관문이다. 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세균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강 환경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됩니다. 정향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향신료로서 아주 작은 양만 사용해도 강한 향과 식물 성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향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트에 아주 소량을 섞어 먹기도 합니다. 또는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물에 조금 넣어 향을 더하기도 합니다. 오트밀이나 곡물 죽에 아주 작은 양을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피와 마찬가지로 양입니다. 정향은 향이 매우 강한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만으로도 충분한 향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할 때 아주 작은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 맛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원형 정향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작은 꽃봉오리 모양 그대로 말린 정향을 구입한 뒤 필요할 때 아주 조금씩 갈아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향이 더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성을 생각하면 분말 제품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향신료는 시간이 지나면 향과 식물 성분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오래된 제품보다는 향이 살아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향 역시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사용된 향신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향신료 하나가 식습관에 다양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의 균형을 지키는 대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건강 연구에서 영양식물로 주목받고 있는 식재료, 자연이 만든 영양창고라고 이야기되기도 하는 식물, 바로 모링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링가가 어떤 식물인지 그리고 왜 중년 이후 식습관에서 자주 언급되는지 차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계피와 정향이라는 향신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식재료이며 작은 양을 식습관에 더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야기할 식물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의 식품 연구에서 영양 밀도가 높은 식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식물, 바로 모링가입니다. 모링가는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용 식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나무는 거의 모든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은 식용 채소로 사용되고 씨앗은 기름을 얻는 데 사용되며 줄기와 뿌리도 전통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모링가를 기적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모링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영양 구성 때문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모링가 잎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모링가가 영양 밀도가 높은 식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식습관에서의 식물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속도는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처리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 것 같다. 식사를 조금만 해도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 피로가 쉽게 쌓인다. 이런 변화는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활동량, 감소근육량 변화, 호르몬 균형 변화 그리고 식습관 변화 등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연구자들은 중년 이후 식단에서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링가가 관심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양으로도 여러 영양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링가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환경을 돕는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모링가에 포함된 식물 성분이 대사 과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링가 역시 특별한 치료 식품이 아닙니다. 건강은 한 가지 식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식단에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은 몸의 균형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링가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모링가는 보통 잎을 건조시켜 가루 형태로 판매됩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소량을 섞어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스무디에 조금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트 나곡물 식사 위에 가볍게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색은 진한 녹색을 띠고 양은 녹차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양입니다. 모링가 역시 많이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보통 한 번 사용할 때 작은 숟가락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가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아주 작은 양으로 식단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요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 먹는 음식 위에 가볍게 더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사입니다. 현미나 시리얼을 먹고 요거트를 곁들이고 견과류를 조금 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따뜻한 커피나 차를 마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한 식단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좋은 식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 식사 방식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커피와 차입니다. 커피와 차에는 카페인과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성분들은 철분과 같은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바로 마실 경우 흡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연구에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연구자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식사를 한 뒤 커피를 마시기까지 조금 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간격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시간 차이가 영양 흡수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는 일상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몸이 영양을 흡수할 시간을 준 뒤 천천히 커피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몸속 산화 균형을 돕는 식습관은 노화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피와 정향 같은 향신료는 아주 작은 양으로 도식단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링가와 같은 영양 식물은 식단 균형을 보완하는 대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식사와 커피 사이에 조금의 시간을 두는 습관이 영양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 위에 계피를 조금 뿌려보는 것, 따뜻한 음료 애정향 향을 더해보는 것, 아침에 모링가 가루를 가볍게 섞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식습관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몸은 그 작은 변화를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할 때 오늘 들은 이야기 가운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몸을 조금 더 아끼는 선택을 한다. 이 작은 선택이 어쩌면 몇 년 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의 작은 차이를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식습관 이야기와 건강 연구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강을 시작하는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가루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재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생활에서 변화가 생기기도 할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런 작은 습관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정강원도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65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거울을 보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와빗으로 머리를 정리할 때마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것 같아서입니다. 처음에는 몇 가닥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앞머리와 옆머리 사이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해가 지고 난 뒤 운전을 할 때도로 표지판이 예전보다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식습관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에 바나나를 하나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위에 아주 작은 양의 계피 가루를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향이 조금 낯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그 향이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나던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던 중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굵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조금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계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린 티커피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속이 더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 습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살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입안이 끈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치를 해도 금방 다시 텁텁해지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먹던 플레인 요거트 위에 아주 작은 양이정향 가루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향이 조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양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느끼던 입안의 끈적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정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안 환경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된 것은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더군요. 그 전에 몸을 조금 더 신경 쓰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살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진 느낌 때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에 모링가 가루를 소량 섞기 시작했습니다. 녹차와 비슷한 향이 은은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의 기분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특정 식품 하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생활 전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늦게 먹던 간식을 줄이고 아침 식사를 더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몸의 리듬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특별한 기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언제나 생활 전체의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대한 관심을 바꾸고 그 관심이 생활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가루 역시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그저 식습관에 작은 변화를 더해 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요거트나 과일을 먹을 때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 더해 보십시오. 작은 숟가락 끝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는 곡물 식사나 오트밀 위에 정향 가루를 아주 소량 더해 보십시오. 향이 생각보다 풍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스무디를 마실 때 모링가 가루를 작은 숟가락 반 정도 섞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가루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일부 미네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몸에 더 편안한 리듬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 습관은 언젠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 계피를 한 번 가볍게 뿌려보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아끼는 선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몇 달 뒤, 몇 년 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가루와 작은 식습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면 언제쯤 몸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정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건강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30일입니다. 왜 30일일까요? 우리 몸의 많은 세포는 일정한 주기로 새롭게 교체됩니다. 피부 세포도 그렇고 혈액 속 세포도 그렇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이나 눈과 같은 조직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는 보통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속에서 나타난다고 많은 연구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건강 습관을 시작할 때 연구자들이 자주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반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몸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0일 정도가 지나면 조금씩 다른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덜 무거운 느낌, 식사 후 속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 저녁이 되었을 때 눈의 피로가 조금 덜한 느낌. 이런 변화는 아주 작지만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습관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사용한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몸의 리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하루 실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는 몸의 하루 리듬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거트나 과일 위에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 더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위에 가볍게 뿌려도 좋습니다. 오트밀 위에 소량을 더해도 좋습니다. 계피의 은은한 향이 아침 식사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바로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정도 천천히 몸이 영양을 흡수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심입니다. 점심 식사는 하루 활동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 없습니다. 요거트나 샐러드를 먹을 때 정향 가루를 아주 작은 양 더해 보십시오. 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 향신료 하나가 음식의 향을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몸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이나 가벼운 음료를 마실 때 모링가 가루를 작은 숟가락 반 정도 섞어 보십시오. 녹차와 비슷한 향이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루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계피, 점심에는 정향, 저녁에는 모링가, 그리고 식사 후에는 잠시 시간을 두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 이 네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습관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시작한 습관은 대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몸이 좋아하는 느낌이 생기면 그 습관은 자연스럽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식단을 바꾸겠다는 계획보다 내일 아침 계피를 한번 뿌려보겠다는 작은 계획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몸에 대한 관심을 만들고 그 관심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조금 더 가벼운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진 것 같다. 저녁에 눈이 덜 피곤한 것 같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선택이 조용히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계피를 한번 뿌려보는 것, 커피를 30분 뒤에 마시는 것, 따뜻한 물에 모링가를 조금 섞어 보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몸을 조금 더 아끼는 선택을 한다. 이 말 한마디가 건강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한 모습, 조금 더 또렷한 눈, 조금 더 활력 있는 하루. 그 미래는 아주 먼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별한 약이나 놀라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건강 연구를 해온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의학 논문을 보면 단 하나의 생활 습관만 바꿔도 몸의 노화 속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법 같은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바나나 위에 계피를 살짝 뿌려 먹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향신료를 더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몸을 위해 오늘 하루 조금 더 신경 쓰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 날에도 반복되고 그 다음 날에도 반복되면 몸은 그 리듬을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몸이 조금 덜 무거운 것 같다. 눈이 예전보다 조금 덜 피곤한 것 같다. 거울을 볼 때 얼굴빛이 조금 밝아진 것 같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된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싼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식탁 위에서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건강 연구자들은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아주 작은 실험 하나를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바나나나 요거트 위에 계피를 한번 뿌려 보십시오. 혹은 따뜻한 물에 모링가 가루를 조금 섞어 보십시오. 또는 식사 후 바로 마시던 커피를 30분 뒤로 미뤄 보십시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천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 습관은 언젠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정도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갔다면 그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60대 이후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과학 연구와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 주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하며 조금 더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선택 20년 뒤에 여러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